정부가 영끌해서 주택을 모았다라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계속 이제 1, 2인 가구형 소형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시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하진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2년까지 11만 4천 가구의 전세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즉시적으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전세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데는 이만한 재원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미 정부가 지어놓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비어있는 곳들을 추려서 전세형으로 전환을 해서 급하게 전세, 공공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물량이 전체 공급계획 11만 4천 가구 중에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3만 9천 가구가 이제 내년 상반기, 21년 상반기에 좀 빠르게 공급이 돼서 이르면 올해 연말에 이제 접수를 받아서 내년 2월 정도에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 종전에 월세형이었던 것과는 달리 전세형으로 할 수 있고 좀 까다로웠던 근로소득 기준을 배제할 거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요건들 때문에 하지 못하셨던 분들, 급하게 전세가 필요한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들 시장에서 좀 걱정하시는 거는 공실이었던 공공임대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입지가 안 좋던지 규모라던가 시설 같은 게 열악해서 사람들이 살기 싫었던 집인 걸 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셔서 교통, 교육 환경 같은 것들이 너무 열악하고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외면받았던 공공임대라면 아무리 이제 전세로 돌리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도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공임대들이 전용 면적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이다 보니까 자녀가 한 둘 정도 되는 4인 가구들이 거주하기에는 뭐 좁다고 말하실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주 공간들을 점점 넓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사실 넓은 방 3개 이상의 기본적인 거주 공간 확보를 원하거든요. 그런 것들 충족이 되지 않으면 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재원이긴 하지만 소비자들 만족도는 여전히 좀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전체 물량은 18,000 가구 정도, 특히 이제 내년 상하반기에 한 9,000 가구 정도 빠르게 공급을 할 거라고 하는데, 매입 전세나 일부 지금 짓고 있는 것들에 약정을 해서 완공되는 대로 이제 전세로 공급하는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신축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것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는 아니지만 요즘 그래도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공동주택 중에 환경이 좀 괜찮은 신축들이 공급된다면, 위치가 괜찮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요자들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체 중에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1만 4천 가구 중에 10% 조금 넘는 물량이니까 전세로 돌아간다라는 것들은 좋고, 기본적으로 소득 요건 이런 것들 까다롭게 따지지 않고 추첨제로 따진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운에 따라서 운 좋게 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도 생기기는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 공공전세 역시 종전에 뭐 매입형 전세라든가 임대형 전세라든가 정부가 빠르게 LH를 통해서 했던 전세형 임대 공급이 전혀 없었던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후에 공공전세 역시 어디서 어떤 물량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거고, 아무래도 이게 빨리 공급하는데 이번 전세 대책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요즘 도심 수요자들이 최선호하는 아파트 물량은 거의 포함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진 좀 내가 원하는 눈높이의 아파트형 전세를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이라는 게 주거용으로 주변 환경이라든가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주거에 적합하게 지정된 지역에 이제 집이 있고 거기에 거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학교라든가 뭐 병원 뭐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이 갖춰진 주거 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빈 상가나 오피스, 호텔 같은 비주거용은 사실 상업 지역에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거 환경하고 맞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아무리 좀 개보수를 잘해도 그런 지역에는 아이들이랑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런 지역에 나오는 비주거용 물건들은 사실은 좀 이런 도심이나 상권 같은 데도 좀 적응할 수 있는
뭐 1인 직장인 젊은 전세 수요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적합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물량은 논란이긴 한데 총량 공급 계획이 13,000호 정도밖에 안 돼서 전체 11만 4천 가구 중에 한 10%가 안 되는 물량이고, 공급 시기는 21년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하기 시작해서 한 22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물량이 뭐 요번 공급 계획의 대부분을 호텔이나 상가 같은 걸로 채우는 건 아니어서 걱정은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종전에 이제 빈 상가나 오피스, 호텔 같은 것들을 약간 개조해서 뭐 청년주택이라던가 도시형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내놓는 사업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샘플 케이스들이 뭐 신촌이나 용산 또 동대문 같은 지역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나온 사례들이 사실 너무 열악했죠. 아무래도 공간 문제도 좀 지적이 있어요. 기존에 좀 소형 공간들을 가진 사무실이나니까 이게 뭐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되긴 그렇죠. 어렵다. 뭐 다 뜯어고치지 않는 한 가족형 전세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젊은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좀 잘 대보수를 하고 잘 고쳐졌는지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타놓고 개수만 맞춘다고 해서 이게 쓰여지는 주택이 되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엔 공급은 했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비어있는 쓸모없는 집들만 양산될 수도 있거든요. 양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뭐 수천호 나와서는 택도 없다, 수만호도 뭐 어떻게 끌어모을지 모르겠다 했는데, 어쨌든 발표된 자료 기준으로는 11만 4천호나 내후년까지 2년 동안 공급을 한다라고 하니까 정부가 영끌에서 주택을 모았다라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끌어모을 수 있는 공급량은 최대한 확보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전세를 찾고 있는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양도 중요하고 빨리 공급해서 전세만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긴 하지만 질을 어느 정도 갖추지 못하면 결국에는 금방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들이에요. 게다가 이번 보도자를 보면 저는 사실 계속 이제 1, 2인 가구형 소형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물론 저희가 빨리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아파트 같은 거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기타 유형의 공동주택이더라도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공급돼서 1, 2인 가구뿐만 아니라 자녀를 가지고 있는 3, 4인 가구들도 쓸 수 있는 이렇게 좀 선택지가 다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번에 보도자료에서도 워낙 1, 2인 세대 트렌드가 강조돼 있고 규모들도 대부분 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가족형 전세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좀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단 양을 빨리 내겠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후속 관리라던가 그래도 최대한 할만한 집을 만들려는 의지, 뭐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사후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전세 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최근의 주거 환경, 기본적인 주거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좀 아직은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공급이 나오는 시기가 되면 이런 주택은 또 다 쓸모없어질 수 있거든요. 주거용으로 전환해 놓은 원룸 같은 빈집이 많으면 나중에 솔직히 이것도 또 처치곤란이 될 수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 카오스 뭐 그 자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주요 주거 밀집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난이 시작됐지만, 지금은 수도권, 지방 주요 주거 밀집 지역 아파트 지구에서 다 전세난이 호소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국적으로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 물건 회전이 안 되는 부분, 신규 수요자들이 전세 찾기 어려운 상황들, 거기서 촉발된 전세 가격 상승, 또 매매 가격 자극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상황입니다. 금방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공급 대책이 나왔고 뭐 빠르면 내년 상하반기 중에 거의 지금 한 7만 5천 정도가 공급이 되니까 일부 급한 수요자들 케어는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뭐 3, 4인용 전세를 찾는 아파트형 수요나 이런 분들 해결하기에는 조금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단번에 해소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이제 공급 위주로 1차 발표가 됐지만,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많았던 월세로 가고 있는 계약자들 지원을 어떻게 해줄 거냐, 뭐 월세 소득공제 같은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세가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내 집 마련으로 주거 정착 안착을 하고 싶은
내 집 마련 필요 실수요자들은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냐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다양한 분야까지 통틀어서 발표가 된 건 아니어서 조금 후속 조치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에는 집값이 너무 턱없이 오른 상황이고 대출 규제나 이런 거는 다주택자보다는 열려 있지만 여전히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진 집값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어쨌든 물량이 좀 나와야 숨통이 트일 거잖아요.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좀 처분 검토를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종부세가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내년 연말에 이제 첫 부과되는 거의 2배 늘어난 종부세율, 그리고 6월 1일 이후에 팔게 되면 사실 양도세가 더 10%포인트씩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분들 늘어나는 것 때문에 상반기에 좀 파시려고 하는데 이미 양도세율이 최고 62%다 보니까 못 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결국 그런 분들이 일단은 버티던가 증여를 하던가 전세난에도 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퇴로를 열어주는 게 맞지 않나. 전세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원만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혹은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 같은 것들을 전세 계약 기간 동안은 좀 유예를 해준다던가 현장에 맞춘 대응들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현장 맞춤형 이런 케이스 조정이나 지원이나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돼야 이번에 나온 이 11만 4천 가구 전세 대책이 빛을 내지 않을까.